이번에 그 만나 뵐 분은 연극 무대와 TV 드라마 그리고 영화에서 아주 탄탄하고 개성 있는 연기로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아온 원로 배우십니다. 반세기 동안 연기를 하시고 칠순을 넘긴 지금도 여전히 연기에 대한 열정을 무대에 쏟고 계신 오현경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네, 앉으십시오. 네. Always stay by my side till the clouds find a way across the shallow sky. May I stay by your side till the stars sail their way.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아주 건강해 보이시네요. 보이기는 건강해 보이죠. 이제 뭐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정말? 건강은 뭐 아픈 데 없으면 건강한 거죠. 뭐 나이에 따라서 건강치 못한 거야 어쩔 수 없는 거고. 네. 아픈 데는 없습니다. 근데 원로 배우로 제가 소개를 했어요. 네. 근데 정말 참 세월이 빨라서 어느덧 그렇죠. 원로 소리를 들으시게 됐고. 저 원로라는 게 상당히 이게 지금 높인 말인데 참 그런 말을 듣기는 좀 오감합니다만은 네. 우리나라의 배우, 네. 배우로 얼마 전에 돌아가신 김동원 선생님이 계셨거든요. 네. 그분이 돌아가시고는 남자 배우 중에서는 저희 때가 선배님이 딱 한 분 계세요. 지금요? 네, 장민호 선생님 계시고 그다음에 예, 우리예요. 예. 그러니까는 이제는 뭐 원로 소리 들을 만도 하긴 한데 글쎄 원로는 좀 칭찬 이렇게 좀 대우하는 말이기 때문에 좀 너무 이렇게 오감합니다. 너무 이렇게. 한동안 뭐 수술도 하시고 건강이 나빠지셔서 걱정 많이 했죠. 그래서 참 그걸로 상당히 매스컴에 안 나타나려고 애를 썼는데도 네. 그게 좀 소문이 났는데 네. 그게 사실은 그게 암을 투병한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암이었습니까? 암은 암이었는데 식도암. 아이고. 식도암이었는데 식도암은 어떤 굉장히 어려운 뭐 병이라고 그러던데요. 글쎄 좀 그렇더니 네. 그랬는데 건강 진단하러 갔다가 그러니까 초기도 아니고 이게 발생하기 이전에 봤죠. 그러니까 이 식도 거의 끝 부분에 이렇게 벽에 붙어 있는 거를 네. 이걸 그 내시경 했었나 보죠. 그렇죠. 네. 이걸 띄어냈더니 의사 표현을 하면 그 안에 악성세포가 조금. 그러니까 자꾸 조금이라고 그러지 말고 확실히 얘기해라. 네. 그랬더니 그럼 암 선고를 하는 거냐? 그랬더니 암이다. 그럼 잘라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잘랐죠. 그 자른 거는 이제 그 식도 끝이라서 상당히 복잡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하나를 떼어내고 네. 그리고 여기서 한 40cm 정도 이렇게 잘랐죠. 이렇게 큰 수술을 하긴 했는데 그거는 뭐 외과 수술로서 그냥 뭐 전이된 데도 없이 그냥 간단히 끝났는데 네. 어떻게 뭐가 잘못돼 가지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약물 중독이지 병원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하지만 그래가지고 재입원을 해서 그때 제가 죽을 뻔했죠. 그 지금도 이게 그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그래가지고 되게 그런 환자들이 그 고생하는 게 역류를 해요 음식물이.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도 약을 먹습니다. 네. 약을 먹습니다. 그게 언제였죠? 한 12년 된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내가 네. 나이로 59살 때 그것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런지 지금 더 젊어지셨어요. 젊어지지 않았지. 아직도 동안이시고. 이게 다방인가 음식점에 갔더니. 그건 최근 네. 일인데요. 네. 그 최근에 있었던 최근에 이 신돈이라는 드라마를 이게 했는데 네. 제가 이제 승려로 나오는데 그 노성으로 나오는데 거기 이제 승려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교육을 받으러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인사동에 있는 그 태고사. 네네. 좀 일찍 갔어요. 그래서 그 네. 앞에 다방이 있는데 거기 가서 좀 기다리고 있는데 그 다방 주인 아주머니가 네. 거기 있는 나이 좀 든 사람들이 오는 다방이더라고요. 네. 나를 이렇게 찻잔을 놓고 하더니 참 그들이 가요. 네. 근데 또 찻잔을 가져오더니 아유 돌아가신 오영경 씨하고 너무 닮으셨다 그래. 아주 뭐 서슴치 않고 그래서 네. 내가 너 어이가 없어 이러고 있다. 그게 또 지나가길래 뭐 잠깐 앉으라고 그랬더니 앉지 않고 그냥 왜 그러세요? 그래서 오영경 씨가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니
그러면요, 그분 지금 살아계시면 70 넘으셨어요. 그래. 네. 그래서 내가 아이고 잘 아시네요. 그래. 근데 그게 나한테 왜 죽었다 그래? 그랬더니 딴 사람 같으면 그냥 아이고 미안합니다 그럴 텐데 너무나 아주 당연한 것 같이 그렇죠. 그 어쩐지 똑같으시더라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거 말고도 죽었다는 얘기 여러 번 들었어요. 전화로도 우리 집 사람한테 뭐 위로 전화도 온 것도 있었고. 예. 돌아- 그 어떻게 그렇게 엉뚱한 소문이 날까요? 다 그때 매스컴에 나온 사람들은 다 그런 소문이 좀 나죠. 좀 엉뚱하게. 그 요즘 출연하시는 작품이나 또 출연하기로 된 예정된 작품이 있습니다. 예정된 작품은 있습니다. 아, 예. 근데 이제 어떤 것인가요? 하나는 이제 끝났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건 끝났고 네. 뭐 영화를 이제 곧 지금 이제 며칠 안으로 들어가죠. 그 여름이 준 선물이라고 그래서 뭐 내용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고 하여튼 그런 아주 참 따뜻한 연극이 있어요. 네. 그 드라마, 연극, 영화 그거를 지금 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이제 저 주말 연속곡 하나 섭외를 받은 거 있고 또 네. 하나는 이제 교육방송에서 제 세대가 이제 전 서울서 자라서 이제 서울서 나서 서울서 자란 사람인데 이제 북촌에서 네. 그 북촌의 얘기를 뭐랄까 이론 아니고 무슨 자료에 의한 거는 많은데 네. 그 야사 같은 얘기가 많이 없어요. 네,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이제 우리가 이제 세상을 떠나면 그나마도 얘기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그거를 이제 야담식으로 서울 풍물을 얘기하는 그런 네. 프로를 제가 맡기로 했습니다. 재미있겠네요. 네. 그 연극은 언제 시작하셨어요? 시작한 거는 이제 원래들 언제 데뷔를 했느냐 그러면 이제 프로로 데뷔하는 걸 얘기를 하는데 네. 저는 아마추어가 어떻게 그냥 자연스럽게 프로로 연결이 됐기 때문에 그냥 입문했다고 하면은 여기 방청객 놀라시게 제가 1954년도에 입문했습니다. 하하. 네,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 서울고등학교라고 지금도 있지만 네. 그때 있었는데 거기에 1954년에 고등학교 2학년이었으니까. 네, 이거 원래는 3학년이 될 나이인데 네. 6.25 때 제가 하나 늦어가지고 네. 이렇게 와서 그런 경우가 많이 네, 있죠. 네. 학교를 다니는데 어떻게 공부를 시키는지 네. 내가 공부를 해가지고는 도저히 인상적인 고등학교 학생 생활을 못 하겠어요. 네. 그래서 뭔가 좀 고등학교를 좀 뜻있게 보내려고 하다가 내가 연극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연극부를 조직했죠 제가. 참 힘들게 했습니다 그때. 그래가지고 그때 하다가 뭘 준비하다 못하고 고3 됐을 때 1955년이죠. 네. 그때 전국 경연 남녀 중고등학교 경연 대회가 있었어요. 네. 그때 참가를 해서 그때 이제 그 개인상도 받고 뭐 그래가지고 그거 지금 저기 화면에 나오는 게 그때 저 상패예요? 네. 그때 그 고등학교 학생들의 연극제에 네. 개인상 그러니까 연기상 같은 것인데 근데 그거 거의 그것을 하나씩 줬어요. 그것을 받았는데 저런 상을 줬다는 건 그때 연극계도 그럼요. 굉장히 신경 쓴 그렇죠, 거 그렇죠. 아닌가 싶어요. 그때는 이제 내가 알기에는 연극계라는 게 그때 지금 이제 저건 연극 학회에서 한 거고요. 네. 국립극단이라는 게 신협극단이 국립단 단위였거든요. 신협. 네. 신극협의회라는 네. 게. 근데 그분들이 소위 그 유치진 선생을 이제 중심으로 이렇게 되는데 그 선생님이 연극 그 저변 확대를 위해서 그런 걸 하신 것 같아요. 그 어떤 작품이 그동안에 출연한 작품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으십니까? 글쎄 뭐 다 이렇게 아깝죠. 나도 이 배우 보고서요 이렇게 너 공연하는 거 봤어 그러면은 되게들 그럽니다. 네. 순수한 배우들은 언제 봤냐 그래요. 언제 본 것 가지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근데 네. 언제 봤냐 그래.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화요일날 저녁 공연 봤다 그러. 왜 그때 봤냐 그런다고. 그게 뭐냐면은 그때 뭐 좀 이렇게 단체 동원이 됐다든가 뭐 그래가지고 잘 이렇게 베스트를 못했을 때라 이거지. 아. 그냥 내가 베스트를 했을 때 좀 봐주기를 바라는 이게 순수한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다들 이렇게 아쉽고 다 아끼는 거지만은 그래도 연극이지만 흥행도 잘 됐고. 네. 이제 그런 게 이제 번역극으로는 피가로의 결혼, 네. 이제 보마로스의 이제 피가로의 결혼을 30대 시작해서 제가 50대까지 했어요. 60대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그 수술하는 바람에 못했고, 네. 그거는 4년마다 한 번씩 했습니다. 네. 왜냐면 주로 그때는 대학생들이 주 관객이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연극에는. 그러니까 4년 되면 바뀌지 않습니까? 새 학생이. 그래서 4년마다 그래서 그냥 꽉꽉 찼고 또 이 창작극으로는 오영진 선생의 허생전이라고 네. 허생 얘기 아시죠? 그 허생전을 했는데 그 명동 국립극장에 막 그 입구 유리창이 다 깨지고 바람 밀리는 바람에 줄이
성당 너머까지 쓰고 막 기마경찰대가 와서 이렇게 정리하고 막 예, 그랬어요. 그런 적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 둘은 상당히 인상에 남는. 그 텔레비전 드라마에는 언제 출연하시기 시작했습니까? 텔레비전 드라마는 우리나라 텔레비전 드라마 역사와 같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TV가 KBS는 61년도에 생겼지만은 네. 그 이전에 아마 RCA 뭐 저기 국민백화점이라고. HLKG라는 예. 게 있었습니다. HLKG라는 게 지금 보신각 종로 옆에. 보신각 바로 옆에. 예. 근데 오래 못했죠. 예, 불이 났어요, 그게. 네, 불이 나가지고. 예. 그래서 거기에 그때는 제가 학생 때예요. 네. 그래서 거기 출연했고 그때 출연한 사람 아직도 출연해요. 여자 MBC 뭐 김영옥 씨라든가 네, 그때는 네. 고등학생 교복 입고 출연했었지. 그리고 뭐 지금 이순재 씨라든가 네. 뭐 이렇게 이낙헌이 죽었고 김순철이도 죽었지만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출연했죠. 그래서 하다가 KBS가 생기면서 이제 정식으로 이제 발족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61년 말에 생겼는데 그때 첫 드라마가 유치진 선생님의 희곡 나도 인간이 되란다라는 희곡이 있었어요. 그거를 뭐 그때는 뭐 TV 드라마라고 뭐 따로 그때는 타렌트란 말도 안 썼어요. 이 타렌트 말이 영어지만 일본 사람이 쓰던 말이죠. 우리가 네. 우리가 그냥 저는 지금도 타렌트 말 잘 안 써요. 저 TV 드라마의 작품 중에는 뭐 히트한 게 굉장히 많아요. 옛날에 많았죠. 우리 오연경 선생이 나오시면은 뭐든지 다 히트했다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네, 좀 많이 좀 이렇게 그 모름지기 배우들은 이게 창조를 해내야 되는데 아무리 대중예술이지만은 그 이렇게 만들어서 한 역할을 거의 성공을 했어요. 최근에 얼핏 생각나는 거는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이제 히트한 게 TV 손자병법이라는 건데 그때는 뭐 아주 굉장히 코믹한 연기 정말 어떻게 보면 페이소스도 있고 대단했어요. 그 손자병법도요. 이제 소극이 아니고 예, 그 장면 좀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거 예, 잠깐만 네. 여러분 좀 청해 주십시오. 네. 네. 그림 케이스에 나오네. 대한 보충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누가 설명을 해달라고 했어요? 아니 그런 건 아니지만 꼭 필요하실 것 같아서. 나가봐요. 사장님 실망시키지 말아요. 이 캐릭터가요. 전달 안 들은다고 지금 사장님이 그 얼마나 이 중간 간부로 네, 과장인가 그랬죠? 그렇죠. 과장으로 사장님께서요. 참 늙은 과장인데 네. 얼마나 눈치가 보이겠습니까? 그냥 윗사람한테 가서는 그냥 막 그냥 쩔쩔매면서 네. 그 잘못되면 부하 직원한테 야단도 많이 쳐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부하 직원들을 소위 요즘 흔히 말하는 총대를 메고 감싸주고. 네, 자기가 희생을 하는 그런 아주 바람직한 그런 상사였죠. 네. 그래서 이 회사 직원들한테 굉장히 그 인기도 있었고 네. 또 그야말로 참 뭐랄까 그 약간 어눌하게 해가지고 네. 그래서 그때 말이 많았어요. 저렇게 나이 먹은 과장이 어디 있느냐, 뭐 저렇게 바보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과장을 하느냐, 뭐 이렇게 되는데 이건 드라마니까 네. 드라마에서 현실 다큐멘터리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설득을 시켰죠 이렇게. 아니 그래도 그 왜 그 청춘물이라는 게 있어서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네. 또 주부들이 좋아하는 게 있고 또 연세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게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근데 이 손자병법은 그 폭이 젊은이들로부터 회사원 뭐 정말 그 주부들 뭐 연세 많은 분들 가리지 않고 굉장히 그 인기를 끌었던 작품 지금도 그 같아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 참 인간성 하나는 보증수표죠. 그래서 참 뭐 내가 뭐 그땐 젊었네요. 그래서 별로 차이 없는데. 저 50대 중반 그 정도 됐을 나 정말 텐데. 사람이 좋으니까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그렇지. 아니 그럼 저 휴가 저 때 꽤 오래 뉴욕으로 방송했죠? 놀러 가도 되나요, 지사장님? 저거 6년 했습니다. 6년. 네. 네. 근데 후반에는 조금 변질이 됐어요. 약간 이제 이 프로듀서의 취향에 따라서 조금씩 변질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처음보다는 그 재미로는 조금 예. 원래 그렇게 사람을 잘 웃깁니까? 이 텔레비전 드라마는요 사람을 네. 성격 배우를 좀 만들어요. 그게 사실 성격 배우가 아닌데 네. 근데 성격 배우를 자꾸 만들어가지고 그 하나를 뭐 이렇게 히트를 한다든가 그러면 네. 계속 그거를 안전하잖아요. 그걸 써먹으면. 그래서 이 코믹한 이런 연기를 많이 했죠. 하기는. 학교 다닐 때도 굉장히 일화가 많아요. 학교 다닐 때는 제가 굉장한 장난꾸러기였어요. 유행어도 많이 만들었다 그래요. 예?
그 뭐 유행어라는 거는 아니 한마디 하시면 그걸 또 후배들이 다 따라서 해서 유행어가 되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랬죠. 그런데 예. 그때 지금 얘기하면 요즘 말로 좀 썰렁한 얘기가 많은데 그때는 그 상황에는 참 아주 적합한 유행어가 많았죠. 예. 그게 뭐 장난도 참 짓궂게 장난을 많이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우리 졸업 맞고 여배우들은 아마 저하고 같이 한 배우들은 거의 다 울었을 거예요. 연기를 지도하는데도 굉장히 많이 그 애를 쓰셨던 것 같아요. 지도라고 해주시면 이제 나이를 들었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사실은 저는 지도라고 안 하고 네. 내 노하우를 전수시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연기라는 거는 가장 기본적인 훈련이 된 다음에는 네. 기본적인 훈련은 어떤 예술이든 다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거를 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사실 연기는 어깨너머로 배우는 겁니다. 이론이 꼭 있는 건 아니에요. 뭘 제일 강조하십니까? 그 가르치실 때 후배들한테 제일 강조하는 저는 것은 이제 다른 어떤 거는 몰라도 지금 제일 안타까운 게 네. 극화술입니다. 대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그 예를 들어서 이 TV로 이해를 하시면 제일 빨라요. TV에서 똑같은 감동을 줄 때, 네. 야, 뭐 하숙을 하는 학생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아주머니가 하숙집 아주머니가 문을 두드려서 뭘 들고 들어와서 학생 전보를 들어와서 어머니가 돌아가셨대. 그러니까는 쇼크 받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컨티뉴티라는 게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미끄러서 딱 잡으면은 눈만 번쩍해도 어이구 놀랬구나 하고 시청자들이 아는데 네. 이걸 풀샷으로 잡아놓으면 가만히 있으면 저 자식은 어머니가 죽었다는데 왜 가만히 있냐 이렇게 그렇죠, 느끼는 그렇죠. 거예요. 네. 이게 소위 연기의 크기 조절입니다. 이 무대에서는 화면이 그런 컨티가 없기 때문에 연기 배우가 크로스업도 만들고 풀샷도 만들고 하는 재주가 있어야 돼요. 아하. 그런 기술을. 네. 그러니까 그 사이를 얼마큼 두느냐 또 그런 거를 가지고 몸의 표정은 어떻게 하느냐. 그렇지. 예, 동작을 어느 정도 네. 크게 하느냐. 만약에 요런 데서 참 김 의원님한테 그럼 요거 끝나고 이따 만나요. 그러면 들리죠. 네. 근데 이거는 우리끼리 들리는 거죠. 네. 객석이 들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속삭이는 것 같이 들릴 때 그럼 이따 5시에 만나요. 들리죠? 네. 이 정도로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게 큰 무대로 갔단 말이야. 큰 무대로 가면 이것도 안 들려요. 안 들리죠. 네. 그럼 이따 5시에 만나요. 알았죠? 지금 하면 미치는 거지만 거기서는 그게 사실 리얼리티가 맞는 거죠. 맞는 거죠. 네. 근데 그런 조절이라는 것이 그렇다고 크게 하라고 이따 5시에 이게 소리를 지르라는 게 아니라 뻥튀기 하듯이 연기가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네. 이런 기술이라는 거는 알고 연기하는 사람과 그냥 덮어놓고 하는 사람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TV만 했던 사람이라든가 소극장에서 조그만 무대에서 그저 두 발짝 가면 나가고 이렇게 돼서 했던 사람을 큰 무대에 딱 올려면 어떻게 할 줄 몰라요. 전달이 잘 안 네. 되겠네요. 어떻게 할 줄은 걸음도 못 걷죠. 네. 그런 훈련을 시키는 거죠. 네.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아, 중요하죠. 뭐 아시는 분이 많지만은 우리 오영견 선생님 가족은 거의가 다 딴따라. 연기자고 배우 가족이에요. 아유, 어쩌다 뭐 보니까 잘 아시는 부인 윤서정 여사도 배우이시고 또 따님도 배우이시고 처갓집 식구들도 다 배우시고 네, 감독이시고. 우리 집은 아닌데 처갓집 쪽으로는 다 그렇죠. 네. 처남이 그 만든 영화에 나가 보셨어요? 한 번 했어요. 그래요? 아, 약간 조금 창피스러운 역할을 한번 했죠. 참새와 수압이라는 거. 그 따님이 그 배우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희는요, 네. 어릴 때부터 참 이런 걸 참 시청자분이 혹시 들으면 그래도 되는 건가 할 정도로 저지만 저희 집 제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애들 자랄 때 한 번도 공부하라는 소리는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걔들이 뭐 공부를 잘해서 안 그런 게 아니라 네. 너무 잘하니까는 좀 놀다 와라 이거 뜻이 아니고 지가 알아서 하겠지 그러고 내버려 뒀거든. 근데 그 제 딸은 내 기억으로 저 5-6살 때부터 유치원 가기 전이죠. 갈 때부터 우리 집이 그때 그 아파트에 살 때 그 아파트 밑에 그 뭡니까 유치원도 있었고 네. 또 그런데 빌려가지고 연습도 했고 연습장이 마땅치 않으니까 또 우리 한때는 또 무슨 이렇게 그 뭐 부도난 아파트 있었습니다만은 그 어떻게 응접실이 좀 넓었어요. 네. 그 거기서도 연습을 또 했고 그 얘가 턱 꼬이고 맨날 거기 와서 이렇게 했다가 물 떠오라 그러면 물 떠오고 그거 보고 뭐 배워서. 그러는데 그냥 심부름하면서 거기서 자면은 침대 갖다 눕히고 이걸 어릴 때부터 하니까 저는 당연히 배워야 되는 걸 안 거야. 그래 한 번은 시험 공부를 안 하길래 네. 고2 됐는데 고2가 이제 고3 되려고 그럴 때 너 대학 안 갈 거지? 나는 사실 안 가길 바랬어요. 왜요? 그 뭐 여자가 꼭 그 무슨 대학을 꼭 가야 됩니까? 우리는 너무 많잖아요 대학이. 그래서 이제 그랬더니 아니 갈 거야 그래요. 어디?
아주 당연한 거지. 연극과? 그래? 연극과는 그냥 넣어준대 누가? 그랬더니 너 아무리 네가 실기를 잘한다 하더라도 일단 국가고시에 패스가 돼야 실기고 뭐고 하는 거지. 너 그거 실기 저 국가고시 떨어지면 실기 볼 시험 자격도 없어. 그랬더니 가만히 깜빡 그때 뭐 방송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학교 방송을. 깜빡 하더니 그럼 공부 좀 해야 되겠네. 그랬더니 1년 동안 끄적끄적해서 겨우 붙었어요. 학교 들어가가지고는 열심히 했어요. 그 사위가 또 네, 감독이죠. 사위가 그 같은 학교에 좀 우리 딸이 능력이 있어가지고 지연하에 후배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그 감독이 사위 영화 감독 작품에 네 출연했죠. 나갔어요. 네. 예, 그 출연료 우리 식구들 다 했어요. 출연료 많이 받으셨어요. 출연료 뭐 안 받는다 그랬더니 그때 제가 미국 갈 일이 있었는데 그 사장이 아이 그래도 그냥 어떻게 있냐고. 네. 그래도 비행기 값은 해드려야 되지 않겠나 그래가지고 그 사위가 이래라 저래라 못하지 않던가요? 연기를 이렇게 해야 된다 뭐. 그거는 저 설명만 하고는 저는 저기 있더라고요. 근데 이래라 저래라 할 것도 없어요. 네. 내가 물어봤죠. 이거 무슨 이제 어떤 거냐. 그랬더니 이렇게 딱 대사 한마디도 없고 그냥 한 씬짜리예요. 한 카트는 한 두 카트 됐나? 말도 없고. 네, 말도 없고. 예. 괘씸해 그런 걸 그건 시켜. 아니요, 그건 장인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시킨 것 같은데요. 고등학교 때부터 연기를 하셨는데 지금 그 돌아보면 5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길을 걸어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내가 내 입으로 얘기합니까? 좀 분수를 모르면 이게 팔불출에 들어가는데 그게 뭐 이제 진짜 노인이 됐으니까 노인 되면 뻔뻔스러운 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그 얘기한다면 내가 이제 실제로 나는 좀 이렇게 성격이 원만치가 못해요. 그래서 사실상 이런 대중예술 쪽에 참 견뎌내기가 힘든 성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부딪히기도 많이 부딪히고 이 학교 때부터 연극을 좋아해가지고 어떻게 그 멤버들이 밀려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거지. 참 이 방송에서 뭐 다음에 무슨 프로를 하는지 누가 연출하는지 이것도 모르고 그냥 있다가 망신도 한번 당한 적이 있고 이연출이 섭외하는데 누가 연출합니까? 그랬다가 망신 당한 적도 있고 그랬는데 그 내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선자병법을 할 때 아까 그거 보셨지만은 그 서인석 분이 자꾸 분이라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후배인데요, 뭐. 근데 우리 극단 후배이기도 하고 네. 그런데 같이 얘기를 하다 인사가 난 세상을 잘못 산 것 같아. 내가 그랬거든. 네. 그래서 왜요? 그래. 너무 피곤하게 산 것 같다. 네. 나는 이 후배들이 나한테 접근하려고 하면 못하게 해요. 소위 말해서 패를 안 만들어요. 나하고 사귀어도 아무런 득이 없다. 그런 나를 속으로 좋아하는 건 뭐 내가 뭐 좋아하는 건 내가 말리지 않겠는데 다른 사람하고 사귀어라. 나하고 속이면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줄 힘도 없고 뭐 그런 얘기를 한 뭐 이렇게도 못 살아. 근데 후배 하나 제대로 뭐 못하고 뭐 간혹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는 이 친구 하는 얘기가 그 대신 선생님은 학처럼 사시지 않았습니까? 네. 아주 옳은 표현 했네요. 그래서 내가 너무 과찬이고 아니에요. 아마 학이 이 주둥이가 뾰족하니까 뾰족하게 살았다는 얘기인가? 아주 적절한 표현이면 그거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얘기를 듣긴 합니다만은 사실상 피곤하게 저희 아내도 저를 피곤하게 생각하니까 너무 융통성이 없다고. 네. 그런데도 여태까지 잘 살아왔어요, 그냥. 그 정말 법 없이도 살지만 정말 학같이 사신 분이고 그리고 뭐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은 하시고 그리고 정말 참 너무나 깨끗하게 사신 분이에요. 그래서 후배들로부터 아마 가장 존경을 받는 선배이고 연기자 아니겠는가. 일반 시청자는 잘 모를 수가 있죠. 그러나 저희들은 잘 알지 않습니까? 동업자니까 잘 알죠. 일반 시청자는 좀 어눌해서 좀 모자라는 상황으로 알고 있겠는데. 오늘 모시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이런 자리에 불러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 건강하시고요. 네. 예, 그리고 정말 참 더 좋은 작품 많이 좀 남기셔야죠. 이제 뭐 힘든 거는 좀 어렵지만은 네. 하고 싶어도 힘든 거는 좀 어렵지만은 하여튼 뭐 이제 더 마지막에 참
마지막으로 이제 생각하고 이 관객이나 이 시청자들의 그 뇌리에 좀 오래 남을 수 있는 그런 작품을 좀 해보고 싶어요.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그 오연경 선생님의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만은 특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건대 한 사람의 관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데서 연기자로서의 자존심을 세워왔다는 그 오연경 선생님의 그런 자세, 오늘의 젊은 연기자들이 본받아야 할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도 내내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큰 박수를 보내주십시오.